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나기로 합의를 했다는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소셜미디어 트루스 그리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전 논의를 위한 만남일 텐데요. 과연 의미 있는 협상이 될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은 휴전 협상 대가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영토를 요구했다고 6일 러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군요. 돈바스를 국제사회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휴전하겠다. 이러한 조건인데요. 먼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 그러면은 휴전하겠다. 그러니까 돈바스 러시아 영토 인정. 그런가요? 예. 이 느닷없이 이 돈바스를 러시아가 들고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돈바스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 돈바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돈바스가 지도에 보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쭉 이 파란 색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색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지색 지역이죠. 여기 러시아, 이 지도에 보면요. 여기 파란 부분이 이제 루한스크주입니다. 그리고 노란 부분이 도네츠크주. 여기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국경을 러시아와 접하고 있으면서 빨간색 국경 왼편의 서쪽으로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돈바스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에 보면 조금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 루한스크주, 그리고 도네츠크주 일부의 요만큼, 루한스크주의 남부 지역의 요만큼. 그래서 여기 조금 진한 색깔의 핑크빛 색깔 나는 요 지역이죠. 여기를 돈바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를 합쳐서 이제 이렇게 돈바스, 우크라이나 동부권 지역의 일부를 돈바스라고 부르는데요. 도네츠크에 속해 있는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강 생산 지역입니다. 공업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한스크 지역은 이제 석탄 매장량이 엄청난 공업도시죠. 과거 소련 시절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러시아 세력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에 반기를 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가 도네츠크는 한 230만 명, 루한스크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다수가 러시아 국적자입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고요. 이 러시아가 배후에서 부추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의 친러 세력이 세운 두 공화국, 이걸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를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국의 군대를 돈바스 지역에 진입시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돈바스 지역의 반군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전쟁의 발단은 2014년이죠. 원인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발단의 시작은 우크라이나 유로 마이단 혁명,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러 정부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EU에 가입하느냐 또는 우리는 반대다 찬성이다 이렇게 찬반의 논의가 우크라이나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논의를 중단시키고 친러 정책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요. 여기에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러시아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야누코비치의 독재 타도로 번지죠. 이렇게 해서 강경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빚어집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결국 축출되고 친서방 과도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하지만 이때 친러 성향의 시민들이 분노하지요. 이 친러 성향이 아주 깊었던 지역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계가 60%에 달하는 크림반도, 여기서 이제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우크라이나에 머물 것이냐 러시아에 합병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가지고 결국은 우린 러시아다, 이래서 자체 인민공화국을 선언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반군 타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돈바스 전쟁이죠. 이 돈바스 전쟁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러시아군이 직접 참전은 안 했지만 결국 배후에 러시아군이 지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은 이 러시아가 전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죠. 이것이 2022년이 되겠습니다. 벌써 4년이 됐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는 국민투표를 거쳐 러시아에 편입됩니다. 근데 국제사회, 유엔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돈바스는 엄연히 우크라이나 땅이다. 루안스크의 일부, 도네츠크의 일부가 돈바스 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친러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미승인국가라고 할까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지역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회담 조건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푸틴의 계획은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를 포함하는 동부 전선에서 철수하라. 동부 전선에서 철수해서 전선이 동결되면 이후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시에 휴전을 하겠다. 이런 두 단계의 휴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먼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 후에 우리는 휴전하겠다.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죠. 유럽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가들도 있을 수 없다. 러시아가 침공을 통해서 차지한 영토에 대해서 불법 침략, 국제법 위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압박과 돈바스 지역을 갖다 확보하려는 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푸틴의 아주 영토 교환 전략,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압박하면서 돈바스 지역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이런 전략을 숨기고 이 정상회담에 나올 텐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영토 양보는 절대 없다. 이런 여론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우세한 상황이고, 현재 우크라이나 법도 대통령 의지대로 영토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은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휴전을 먼저 한 다음에 추가 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선 휴전 후 협상,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휴전 논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러시아가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네, 15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